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문자의 기능을 알 수 있으며 문자를 사용하여 패턴의 입력, 수정, 기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의 색상 변경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문자, 영역 문자 쓰기, 문자 내용과 크기 수정, 패턴 기호 쓰기, 색상 변경입니다.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단축키는 문자, 결선, 기호, 선의 속성에 관련된 단축키들입니다. 먼저 문자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자의 가장 기본은 T입니다. T는 텍스트의 약자입니다. T 입력을 해주시고 문자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놓여질 위치를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문자라고 나타납니다. 만약에 글씨 쓰실 게 여러 개가 있으시다면 클릭할 때마다 문자가 동일하게 계속 나타나게 되는 기능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문자를 한번 마우스로 그냥 클릭을 해보시면 높이가 1로 나옵니다. 여기서 1은 1cm입니다. 이 글자 크기가 1cm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는 가로로 된 높이 1cm짜리의 글씨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번엔 영역 문자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영역 문자는 TB입니다. 문자에 영역 문자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주시고 T와는 다르게 이번엔 영역으로 글씨를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드래그 하신 크기만큼 문자의 크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T와 다르게 세로로 된 글씨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의 크기를 커다랗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이번엔 지정 변경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정 변경 기능은 TR 버튼입니다. TR 버튼 눌러주셔서 변경할 문자를 먼저 입력을 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문자라는 글씨를 다른 글씨로 바꾸고 싶다 하실 때 쓰는 기능입니다. 문자를 눌러주시고 먼저 새로운 문자, 바꾸실 문자를 다시 입력을 해줍니다. 문자 1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기존에 문자라고 써져 있던 글씨들이 문자 1로 한꺼번에 같은 글씨들을 한꺼번에 바꿔주는 기능이 TR 지정 변경 기능입니다. 이번엔 문자에 똑같이 내용을 변경을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TM을 눌러주세요. TM 지시 변경 기능입니다. TM을 눌러주셔서 변경할 문자, 이번엔 내가 원하는 문자 중에 하나만 콕 집어서 바꾸고 싶을 때 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하나를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얘를 다시 또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문자 2.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됐죠? 특정한 하나의 문자만 글씨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기능이 지시 변경 TM 기능입니다. 다음은 똑같이 내용을 변경을 할 때 쓰는 기능이지만 메모 수정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메모 수정 기능 단축키는
MEME입니다. 변경할 문자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를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자마자 이번엔 어떤 게 나타났냐면 메모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 텍스트 팝업 창 안에서 문자의 내용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종료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저희가 썼던 지시 변경 TM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TM과의 차이점은 보세요. 똑같이 클릭을 해서 문자를 바꿉니다. 그냥 이렇게 문자 하나를 바꾸실 때는 사실 TM이 더 간단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가나다라 마를 썼습니다. TM에서는 가나다라 마를 누르고 만약에 띄어쓰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잖아요. 스페이스바에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기능이 가지고 있죠? 엔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TM에 클릭을 하고 가나다에서 띄어쓰기를 해야지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엔터가 눌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메모 수정 매매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팝업창 안으로 들어가셔서 가나다 띄고 띄어쓰기가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는 가나다 띄고 띄어쓰기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가능한 곳이 매매입니다. 그래서 문자의 내용에 만약에 장문을 쓰게 되더라도 엔터 기능도 가능합니다. 줄 바꾸기 기능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 개 글씨가 한꺼번에 있어서 헷갈리시겠지만 네. 이렇게 매매 수정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문자의 내용을 바꾸는 기능을 지금 지정 변경, 지시 변경, 메모 수정 기능 세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다음은 문자의 크기를 변경하는 단축키입니다. TMV입니다. TMV 영역 변경 기능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변경할 문자에 이 글씨가 너무 크다 하시면 클릭을 해보시고 대각의 두 점으로 다시 작게 이렇게 만들면 작은 글씨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엔 영역으로 이렇게 바꾸는 기능 말고 배율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TMS 기능입니다. 변경할 문자를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배율의 수치를 입력해 줍니다. 만약에 지금 이 글씨가 너무 커서 반절로 줄이고 싶다 하시면 0.5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기가 절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키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TMS와 함께 쓰실 수 있는 게 EX입니다. 이거는 확대 축소 기능입니다. 동일하게 문자를 클릭하셔서 가운데쯤을 클릭을 해줍니다. 확대할 비율 다시 2배로 키워보겠습니다. 2를 누르시고 엔터. 그럼 원래 크기로 바뀌게 되죠. 근데 TMS와 EX의 차이점은 TMS는 문자에만 적용이 가능하지만 EX는 문자뿐만 아니라 패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자의 각도를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TMA 기능입니다. 변경할 문자를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을 하자마자 뭐가 나타났죠? 이렇게 마우스의 꼬리표처럼 기다란 선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한번 대각선 방향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 방향 그대로 각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쪽으로 클릭을 하셔도 내가 찍는 곳만큼 각도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의 글씨가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실 때는 이렇게 경사 변경 기능으로 각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대각선의 글씨를 한 번에 쓰실 수는 없으십니다. T나 영역 문자로 글씨를 먼저 써주신 다음에 이렇게 각도를 변경하는 것만이 가능하십니다. 이번엔 글씨들을 전부 삭제해 보겠습니다. D를 누르신 다음 영역 교차 내로 전부 화면을 지워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결선과 기호들을 써보실 건데 먼저 박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박스 이제 익숙하시죠? 박스 BOX 눌러주신 다음에 10cm, 10cm 처음 위치 왼쪽 하단 이렇게 찍어주셔서 결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결선은 저희가 옷을 만들 때 원단의 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의 결의 방향을 표시하는 게 결선입니다. 그래서 원단을 이쪽 방향으로 사용해 주세요 라는 기호이죠. 그래서 결선에는 직각 결선이 있으시고 평행 결선, 그 다음에 바이어스 결선이 있습니다. 먼저 직각 결선 해보겠습니다. 직각 결선 단축키는 QAZ입니다. 시작 위치를 찍어 보겠습니다. 두 위치를 클릭 찍어주시고 기준선은 이 선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 선에 대한 직각 모양의 결선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평행 결선을 눌러보겠습니다. 평행 결선은 PAZ입니다. PAZ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에 쿡쿡 찍어주시고 기준선, 이번엔 평행선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직각결선이든 평행결선이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기준이 되는 선을 직각이 되는 선을 찍느냐 평행이 되는 선을 찍느냐에 따라서 단축키 사용하시는 게 다르게 됩니다. 둘 중에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결선입니다. 바이어스 결선은 말 그대로 바이어스 소리 나시는 대로 BIAS 바이어스 쓰시면 되시고 이거는 영역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영역의 크기만큼 X자 모양의 결선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이어스 결선은 원단의 결을 사선 방향으로 45도 각도 방향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쓰는 결선입니다. 다음은 기호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F5로 DF5로 전부 지워주겠습니다. 골 표시를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골 표시는 W입니다. 골 표시는 어떤 기능이냐면요. 골 표시는 원단을 반을 접어서 골 표시를 해 놓으시게 되면 원단의 반을 나중에 펼쳐서 작업을 해달라는 약속입니다. 골 표시의 모양은 동그라미 반원 2개를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골의 지름 이렇게 동그라미 2개로 표시를 하시게 될 건데 이 동그라미의 지름, 크기를 묻는 것입니다. 몇 센치짜리 크기로 골을 표시할 거냐라는 거죠. 골 표시 한 3cm 눌러보겠습니다. 대상의 중심선 클릭, 우클릭 이렇게 반원의 크기 어디가 3cm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여기 겉에 있는 요만큼이 3cm 크기입니다. 그 다음 스티치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티치는 ST입니다. 스티치는 옷을 보시면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티치입니다. 스티치 선, 대상선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 방향은 위쪽 방향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간격은 1cm. 그럼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다다다다다다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 슬래시 표시입니다. 슬래시 표시는 보통 트임이나 낸단분 같은 부분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슬래시 표시는 이곳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SIM입니다. 시작점 위치 클릭, 종료점 위치 클릭. 이 시작점과 종료점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슬래시 표시는 이런 사선을 3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선의 각도를 묻는 것입니다. 시작점 제가 이 정도 찍었고요. 종료점 이 정도 찍을 겁니다. 그러면 사선의 각도를 이 정도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작점을 이 정도로 찍고 종료점을 이 정도 찍으면 사선이 이렇게 심한 경사 각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찍었겠습니다. 평행 간격. 사선으로 생긴 3개의 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3개의 선의 간격을 몇으로 할 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0.3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3개의 사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선의 사이의 간격이 0.3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세 표시입니다. 이세 표시의 단축키는 GAZ입니다. GAZ를 누르시고 위치할 3점을 찍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그 다음에 크기의 수치. 이세 표시는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지렁이 모양인데요. 이세 표시의 크기의 수치는 이 꼬불꼬불꼬불 동그란 파장의 크기를 묻는 것입니다. 0.3 정도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 반파장의 크기가 0.3이라는 것입니다. 이세 표시 이세 표시 GAZ로 이세를 표시하기도 하지만 지퍼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셔링 표시도 하기도 합니다. 이세란 원단을 오그려서 볼륨감을 나타내게 해주는 봉제 기법입니다. 다음은 늘림 표시입니다. 늘림 표시는 실무에서 노바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원단을 오그려서 볼륨감을 나타내는 이세랑 다르게 원단을 일부러 늘어뜨려서 늘려서 봉제하는 기법입니다. 노바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노바시 소리나는 그대로입니다. NOBA. 노바가 늘림 표시입니다. 위치할 3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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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직선에 가깝게 찍었지만 이렇게 곡선의 모양에 맞게 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세 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건 이렇게 곡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점만 찍으셔도 직선 모양처럼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엔 너치 표시입니다. 너치란 저희가 봉제를 할 때 일종의 맞춤 표시입니다. 봉제를 할 때 이 선과 이 선을 만약에 봉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선의 이 부분과 이 선의 이 부분을 맞추어 주세요 할 때 이런 너치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너치의 기호를 표시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너치는 AIJ입니다. 대상선에 이 선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너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콩나물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콩나물 모양, 동그라미 원의 짝대기. 그래서 동그라미 방향을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보통 패턴 내부에 넣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클릭을 해주시고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 1번에
입력을 해줍니다. 1번은 여기서부터의 방향 수치를 얘기합니다. 1cm 지점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0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 재계산 눌러줍니다. 위치 직각의 각도로 표시를 할 거고 원의 크기입니다. 이 동그라미 원의 크기 소로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형태 이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치 표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다음은 선의 색깔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바탕화면이 검정 화면으로 되어 있고 선의 색깔이 하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상 표시 혹은 선택을 했을 때, 선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 노란색이 잠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서트 키를 누르면 노란색 잔상 표시는 사라지게 되시죠. 그러나 선의 색깔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을 만약에 지금 하얀색 선인데 초록색 선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C, G, R, E 이게 초록색입니다. C, G, R, E 그린입니다. 그린이고 아마 앞에는 칼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칼라, 그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외우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C, 그린 눌러주시고 변경할 선 이거 하나 클릭을 해볼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C, 레드입니다. C, 레드 눌러주시고 빨간 선 클릭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한 번 더 이번에 C, 옐로우 C, 옐로우 노란색 클릭 그러면 인서트 키로 한번 누르셔도 얘는 이미 노란색이기 때문에 잔상이 아닌 노란색이기 때문에 인서트 키를 한번 누르셔도 계속 노란색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색깔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SIM, 심 표시로 슬래시 표시로 다시 컬러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퍼플색입니다. C, 퍼플 보라색이죠. 그 다음에 클릭 오른쪽 버튼 그리고 이번엔 파란색입니다. C, 블루 파란색 클릭 그 다음에 C, 비즈 그럼 이건 무슨 색깔일까요? 이것은 하늘색입니다. 근데 왜 얘는 미즈라고 표현이 됐을까요? 유카캐드가 일본에서 원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미즈는 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물색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변경할 색 마지막 클릭하고 우클릭하시면 이렇게 컬러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컬러를 하나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화이트 색깔 기본 화이트 색깔이지만 다시 이렇게 알록달록 바뀐 색을 또 화이트로 바꾸고 싶을 때는 C 화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CWHI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 바뀐 색깔을 하나를 클릭하셔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컬러가 다시 바뀌시게 됩니다. F7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선을 색깔을 바꿀 수가 있지만 이렇게 선의 색깔을 바꿔놓는다고 해서 저희가 실제 출력을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로 출력이 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인쇄가 될 때는 전부 검정색 글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색을 왜 바꿔 놓냐면 만약에 저희가 패턴이 복잡해지고 여러 모양일 때 알아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컬러를 일부러 바꿔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선을 일부러 이렇게 바꿔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만 선은 색깔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의 설정을 해보실 건데 지금 기본 선은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정이.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선을 스티치 선처럼 점선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CDAS입니다. CDAS 누르셔서 우클릭 하시면 어떻게 됐죠? 빨간색 선이 점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선의 종류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CDAS 1파선으로 변경. 이것도 일종의 점선이지만 파선 조금 다르죠. 이렇게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점선은 땡땡땡땡 일정한 간격으로 나가는 선이고요. 그래서 초록색 선을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초록색 파선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실선, 스티치선, 점선, 1파선입니다. 이것으로 단축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